B맨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B맨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끝나고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은 히어로들은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블랙 위도우였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들 중 가장 인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이언맨은 지난 11년 동안 왜 85개 이상의 수트를 만들어 왔는지를 잘 알 수 있었던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토니 스타크의 해피엔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Whatever it takes. 먼저 아이언맨으로 그리고 어벤져스로 살기 시작한 토니가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의 중압감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영화들의 사례만 돌아봐도 그는 뉴욕 사태를 겪고 더 거대한 외계 세력이 언젠간 지구에 올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했고, 페퍼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어벤져스 동료들의 죽음이 실현될까봐 두려워했고, 자신이 미처 지키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까봐 걱정했고, 친구의 부상, 아들과도 같은 피터 파커를 지키지 못할까봐, 그리고 엔드게임에서는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토니는 영화 내의 시간으로 무려 15년 동안 85개의 아이언맨 수트를 개발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아이언 리전을, 제임스 로드를 위한 워머신 수트를, 피터를 위한 아이언 스파이더맨 수트를, 그리고 페퍼를 위한 레스큐 수트를 개발했는데요. 밤잠을 새워가며 아이언맨 수트를 개발하고도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던 토니는 모든 것의 원흉인 타노스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한 수트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면 깊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자신에게 타노스를 제거할 수 있는 1400만 605개 중 단 하나의 기회가 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한 것인데요. 페퍼가 이제 괜찮다, 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타노스의 제거가 토니에게는 영웅으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마음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노스를 제거하지 못하고 토니가 죽었다면 그는 죽어서도 걱정만 했을 텐데, 그가 죽고 나서 미리 녹화해둔 영상처럼 엔드게임은 완전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하나의 해피엔딩은 그의 부모님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아이언맨의 시작을 알린 영화는 아이언맨 1편이지만 하워드 스타크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그는 1991년 그가 22살이 되던 해에 원인도 잘 모르는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는데요. 아이언맨 1편, 2편, 3편 때까지만 해도 사실 토니가 부모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워하기는 하는지 관객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는 좀 더 그와 그의 부모님 간의 사이가 어땠는지 설명이 되는데요. 바쁜 부모님에게 토라진 듯 행동하는 토니의 비아냥거리는 행동에 어머니는 타이르듯, 아버지는 조금은 비난적인 어조로 그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봐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가까워 보였던 토니의 모습은 그 이후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비밀에 분노할 때도 유독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언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is isn't gonna change what happened. I don't care. He killed my mom. 즉 토니에게는 뛰어난 과학자였던 아버지와는 재능적인 연결고리가 있을지언정 Dead for almost 20 years. Still taking me to school. 부자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 그가 부모님과 소통할 방법이라고는 그저 전두엽의 기억을 그래픽으로 바꿔주는 기술 하나뿐이었습니다. Binarily augmented retroframing or BARF. 당시 토니는 이 기술이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나 그저 그래픽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에 불과한 인물에게 과거에 후회했던 발언을 바꾼다고 해서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토니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토니에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과거 여행이란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이해하기 시작한 자신이 그래픽이 아닌 진짜 아버지를 만나 22살 때부터 50대 중반까지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해소되는 두 번째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I love you, Dad. And I know you did the best you could. 결론적으로 모건, 페퍼, 피터, 동료들,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아버지에게 진 마음의 빚을 이번 영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던 토니는 육체적으로는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심적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눈을 감기 전 눈앞에 차례대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세 사람이 토니에게 수트를 받은 제임스 로드, 피터 파커, 그리고 페퍼로 토니는 특히나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오던 이 세 사람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영화 속 다른 인물들에게도 관객들에게도 늘 유쾌한 천재로만 보이던 토니와 멋지고 강력해 보이기만 했던 아이언맨 수트들이 모두 토니가 짊어진 부담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페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젠 정말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아이언맨 3편의 할리 키너가, 조금 먼 미래에는 토니의 딸인 모건 스타크가 후대의 아이언맨이 되겠지만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은 정말 레전드 영웅에 맞는 고뇌하는 내면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관객으로서는 아쉽지만 동시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토니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에 다양한 생각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영상은 리뷰형이님과 리뷰형이 북스님과 함께한 콜라보인데요. 리뷰형이님은 후대 아이언맨에 대해, 리뷰형이 북스님은 후대 캡틴 아메리카에 대해 영상을 만드셨다고 하니 지금 오른쪽 혹은 왼쪽을 터치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One thing you can't take away. I am Iron Man.